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 18세기 중앙유라시아 역사를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유목국가 중가르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티베트가 어떻게 몽골의 영향을 벗어나 청나라에 복속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레이트 게임의 서막이 된 러시아의 동진과 남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가르는 서몽고 로이라트 출신의 부족 연합체로 17, 18세기에 걸쳐 서몽골의 주도권을 잡아 동쪽으로 진출한 마지막 유목국가입니다. 중가르 역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희제와 갈단의 대결인데요. 갈단은 오이라트 중가르부 수령의 아들로 원래는 승려 수업을 받기 위하여 티베트 라사로 보내졌는데 1670년 그의 친형이 이복 형제들에게 살해당하자 1676년 귀국하여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준가르 수령이 된 후 서몽골의 패권까지 장악한 인물입니다. 그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를 장악한 후 동쪽의 몽골 초원으로 관심을 돌려 1688년 하라를 공격하였고, 이에 하라의 왕공들이 청나라로 내려와 강희제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1690년 갈단이 내몽골까지 쳐들어오자 강희제는 친정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결과 갈단은 일단 후퇴하였습니다. 하지만 1695년 갈단이 호부도에서 다시 동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강희제는 두 번째 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갈단이 캐롤렌 톨라강 유역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강희제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중로군 3만을 비롯하여 동로군 1만, 서로군 3만을 구성하고 1696년 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갈단은 일단 후퇴하였는데 퇴강로에서 갈단의 군대가 서로군과 자운도모에서 마주쳤고 갈단의 군대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갈단은 소수의 인원만을 데리고 알타이 지방으로 도주하였지만 1697년 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단이 죽은 후에도 중가르는 무너지지 않고 채왕납탄이란 인물의 통치 아래 계속 발전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갈단이 하라를 침공하여 청과 대결할 때 중가르의 본거지인 일리에서 채왕납탄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청나라도 채왕납탄에게 사신을 보내 양측은 긴밀히 연락하며 갈단을 궁지로 몰았기 때문에 갈단이 죽자 채왕납탄은 청나라와 비교적 평화적인 관계를 맺게 되지요. 하지만 티베트를 둘러싸고는 군사적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는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왕납탄 시기에 중앙유라시아 유목민들의 활동 공간은 청나라와 러시아로 인하여 심각한 제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채왕납탄은 서방으로 눈을 돌려 이르티시 강까지 진출하며 카자흐 세력을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1727년 채왕납탄은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갈단 체링이 즉위하였습니다. 그의 치세에는 청조와 비교적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과 교역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746년에 갈단 체링이 사망하였는데 다음 왕권을 놓고 자식들 사이에 계승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아무르사나와 다와치 대결에서 아무르사나가 불리해지자 청으로 도주하여 걸륭제에게 복속을 요청한 것이죠. 걸륭제는 이렇게 중가르 내정에 간섭할 구실을 얻었고 1755년 아무르사나를 앞세워 일리로 진입하여 다와치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무르사나는 자신이 중가르의 단독 지배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걸륭제는 4명의 수령을 선발하여 칸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아무르사나는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1757년 장군 조해가 원정하여 아무르사나마저 격파하면서 결국 중가르는 청나라에 복속되었습니다. 아울러 걸륭제는 1758년부터 원정군을 보내 중가르에 복속해 있던 카시가리아 정복도 완료하였는데 이렇게 청나라는 텐시안 북방과 남방을 모두 장악하며 중앙유라시아의 패권을 완성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이 붕괴된 후 티베트 불교도 침체를 겪으며 몽골인들 사이에서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한 알탄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티베트 불교가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알탄칸은 다양칸의 적통인 차하르부 출신이 아닌 투메두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1576년 티베트에서 켈룩파의 대표 소남 가초를 초청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소남가초는 알탕칸을 쿠빌라이의 전생으로 인정하고 알탕칸은 그에게 달라이라마 칭호를 부여하며 양국의 관계는 강화되었는데요. 이후 티베트 불교는 몽골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1586년에는 카라코룸의 몽골 최대의 사원인 에르데니조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연스럽게 티베트와 몽골의 정치적, 종교적 유대 관계는 더욱 깊어지며 양국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갈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강희제는 티베트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가르의 군주 채왕 납탄 역시 티베트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갈단 사후 비교적 순조로웠던 청나라와 준가르의 관계는 이때 다시 대립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1717년 겨울 라싸에 입성한 중가르군은 라짱칸을 죽인 후 사륙과 약탈을 자행하였는데 이에 주민들이 반격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청군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1720년에 라싸에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청의 도움으로 티베트가 중가르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청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동진, 즉 시베리아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 볼가강 유역의 몽골의 잔존 세력인 카잔 칸국과 아스트라한 칸국을 무너뜨린 이후부터입니다. 시베리아 탐험의 지도자인 예르막이 1582년 시비르 강을 건넌 것을 러시아 동진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시베리아란 말도 시비르 강과 그곳에 있던 시비르 칸국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이때부터 1649년 오호츠크해에 도달할 때까지 동진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현재 러시아 영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60에서 70년 동안 매해 한반도만큼의 영토를 추가한 셈이 됩니다. 러시아가 동쪽으로 진출한 목적과 루트 그리고 그 결과로 청나라와 러시아가 체결한 네르친스크 조약은 지난 강희제 편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르친스크 조약은 유목국가의 터전이었던 중앙 유라시아를 러시아와 청나라라는 두 제국으로 완전히 분할하게 만들어 독자적인 유목 역사를 사라지게 만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강희제 편을 통하여 이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편 러시아의 남진, 즉 투르키스탄 진출은 185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870년대에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불과 20년 만에 남진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지난 3세기에 걸쳐 계속 남진 정책을 시도했고 또 실패해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남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지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공식적인 접촉은 1550년대 말 영국 상인 젠킨스가 이반 4세의 친서를 갖고 히바와 부하라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인들은 주로 교역에 관심을 가졌고 러시아인들은 노예무역이나 인도로 가는 경로에 관심이 많았죠. 이후 18세기에 들어 중앙아시아에 막대한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자 러시아는 조금 더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예로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표트르 대제는 황금 탐사대를 파견하기도 하였죠. 아울러 1717년에는 히바 원정을 단행하였는데 사막을 경유하는 데 필요한 물자 수송 문제와 현지인들의 저항 등으로 인하여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남진은 18세기 초중반에 준가르의 위협, 대기근, 지배층의 내분 등으로 카자흐 중 일부가 러시아 차르의 신하를 자청하면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카자흐인들은 이런 복속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8, 19세기에 걸쳐 번번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죠. 이때마다 러시아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원정군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세기 중반에 러시아는 카자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53년 7월이 되었고 러시아의 페트로프스키가 시르다리아 중류의 조그만 성체인 아크마스지드를 점령하였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서막을 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남진 명분은 코칸드 칸국과 히바 칸국이 카자흐인들을 지원하여 러시아의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체르나예프가 이끄는 러시아군은 1865년 결국 타시켄트를 함락했고 그렇게 코칸드 칸국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인접국인 부하라가 성전을 선포하고 러시아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하여 사마르칸트를 점령하며 대응하였는데 러시아는 영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수도 부하라를 점령하지는 못한 채 1868년 부하락 한국과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하라는 러시아에게 영토를 개방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게 되는데 비밀 조항으로 부하라는 러시아 황제의 보호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이때부터 부하라는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1873년 히바마저 점령하고 조약을 체결하여 히바 군주가 러시아 황제의 신하임을 확인하였고 히바 한국의 독립적인 외교권과 전쟁 선포권도 박탈하며 중앙아시아 진출을 완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는 카자흐, 히바, 코칸드와 같은 적대적인 세력의 위협과 약탈로부터 러시아 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남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남진은 안전한 국경 확보를 위한 욕심, 타국의 도발에 대한 응전, 영국과의 경쟁,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의 유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장악한 러시아는 남쪽의 인도를 차지한 영국과 해당 지역의 군소 왕국들을 조종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17에서 19세기 중앙유라시아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